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남도의 문화축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떨어져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국립대가 간선제로 총장을 뽑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간선제 거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공원 관리와 단속이 엄격하다 보니 흑산도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졌습니다. 금호 타이어 노사가 대표자 간 끝장 교섭까지도 실패하고 결국 고소 고발전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무더위가 저만치 물러나고 어느덧 남도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 나들이 객들을 위해서 광주 전남 곳곳에서 풍성한 축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차량 통행이 제한된 광주 금남로 거리가 축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재즈와 통기타 공연 무대가 마련되고 청년들은 직접 만든 드라이 플라워와 가죽공예 작품 등 문화상품 판매에 나섰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기념해 열린 금남로 거리 문화축제에는 나들이 나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공연도 다양하게 많이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역사 문화의 숨결을 간직한 양림동 일대에선 근대 건축물들이 개방됐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사택과 이장우 가옥 등 7곳을 일반 시민들이 둘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볼 것도 많고 이런 가옥이 보존되고 있다는 게 참 기쁩니다.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는 독일과 스페인 등 5개 나라 선수들이 파워보트를 타고 고난도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아주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요. 카메라로 찍으니까 훨씬 더 스릴감 있고 좋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친 것을 기념해 경남 진주와 화순의 검객들이 올해로 3회째 맞는 검도 교류전을 열었고 구한말 우국지사 매천 황현 선생의 뜻을 기리는 전국 학생 서회 대회가 광양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상청은 휴일인 내일부터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긴 하겠지만 가족 나들이 하기엔 좋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제 10시간에 가까운 조정회의를 가진 광주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 협상안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사측은 3.67%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유급 휴가 하루를 추가한 3.88%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내버스 노조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과 15일 파업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고 광주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면 파업과 직장 폐쇄로 맞서고 있는 금호 타이어 노사가 결국 고소 고발전에 나섰습니다. 금호 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직장 폐쇄 이후 대규모 집회 등을 이유로 회사 소유 운동장 일부 시설물을 무단 훼손하고 제품 출하 등을 방해했다며 사측이 노조 대표와 일부 노조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조 측도 전면 파업 이후 퇴직한 협력업체 직원을 생산 라인에 투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김창규 대표이사 등을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17차례 본교섭에 이어서 대표자 간 끝장 교섭도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신안 흑산도에서는 풀 한 포기 뽑는 것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흑산도가 삶의 터전인 주민들, 불편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라산으로 오르는 12구빗길. 대형 트럭이 아슬아슬 차선을 넘나들며 내려갑니다. 차량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뒤에야 상대 차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주도로 모퉁이에 울창한 나무숲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기 쉽지만 일부라도 잘라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일단 안전 도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숲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무리하게 저희가 이제 손을 대기는 저희 지자체는 어렵고. 한 주민은 조상의 봉분이로 자라난 나뭇가지를 정리하는 등 선산을 관리했다 지난해 벌금 200만 원을 냈습니다. 자연공원법상 산림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거 늘 해온 거니까 그대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막상 탑질을 하니까 자기들이 몰랐던 것이 법에 너무 걸린다는 말이에요. 남용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부러 요즘은 누가 뗄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병해충으로 씨름하는 소나무와 애써 가꿔진 동백나무 숲도 칡덩굴이 휘감고 있지만 육지와 달리 제거 사업이 부진합니다.
1년 200만 원 예산으로 도로가로 나온 칡동굴만 겨우 잘라내는 게 고작입니다. 다도의 경치를 찾아온 관광객들을 울창한 나무가 막아서도 손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쪽은 지가 올 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주민들 뭐냐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원활하게 하고 싶은 생각인데 최소 서로가 양보를 해서 최소화로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81년 이후 자연 생태와 주민들의 취락지구가 공존해온 흑산도. 산을 자유로이 논일며 나무 열매와 쑥 등을 채취했던 주민들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엄격한 법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국립대가 간선제를 통해서 총장을 뽑고 있는데 최근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간선제 거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목줄 죄기 정책을 비판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첫 간선제를 도입해 2명의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출한 순천대학교. 논문 등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작업을 마치고 최근 해당 후보들을 교육부에 추천했습니다. 총장 임용과 관련된 대학 내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셈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확장한 외부 선거인단과 무작위 추천 방식에 대한 비판은 여전합니다. 대학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을 거부하면서 경북대와 공주대 등 몇몇 대학에는 총장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달 부산에서는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한 교수가 투신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간선제 거부 움직임은 더욱 거세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교수회는 최근 간선제 폐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고 부산대는 대학 본부까지 합세해 직선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간선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 지원이나 인력 정원 등과 연계해서 간선제를 대학에 강요하고 또 그 간선제를 통해서 정부 입맛에 맞는 총장을 임명을 해서 이거를 정부 통제에 두겠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전국 국공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바람직한 총장 선출 방식으로 응답자의 90.4%가 직선제를 꼽았고 현 정부 정책 아래에서 대학 자치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96%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지역 공원 녹지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장과 시민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푸른길 공원과 도시철도 2호선, 한세봉과 북부순환도로, 공원 일몰제와 중앙공원 등 3가지 현안을 놓고 시민 99명의 제안을 직접 수렴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광주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시민들이 내놓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보상 서비스에 불만족하던 30대가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쉈습니다. 어제와 오늘 오후 광주시 화정동의 수입차 판매점 앞에서 33살 A씨가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파손했습니다. A씨는 2억 원이 넘는 승용차를 산 지 반년도 안 돼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도 판매 회사 측이 차량 교환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판매사 측은 교환 등 보상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나주시 노안면 한 정미소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건물과 나락 건조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나락 건조기가 많이 탄 점으로 미뤄서 건조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날이 밝는 대로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 주차장에서 12살 문모양 등 초등학생 10명과 인솔자 5명 등 총 15명이 말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목포와 영암 등 전남 서남권의 초등학생 스카우트단 활동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주차장에서 백양사로 이동하다가 말벌에 쏘인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들은 대부분 경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신안군 팔금도 동쪽 3m 해상에서 승선원 11명이 탄 부산선적 300톤급 어선이 모래턱에 얹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정을 투입해 승선원 모두를 구조하고 어선에 실려있던 기름 7만 6천 리터를 옮겼으며 현재 왼쪽으로 20도가량 기울어진 어선을 오늘 밤 크레인으로 예인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가을 여행하기에 좋은 섬으로 여수 손죽도를 선정했습니다. 여수 손죽도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섬 자원과 생태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숨은 섬으로 선정됐으며 섬 안에 다양한 아열대 식물과 함께 이대원 장군의 사당 또한 반드시 둘러봐야 할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손죽도와 함께 기상변화 등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특별한 섬으로 신안 가고도를 회사나 모임,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기며 역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섬으로는 고흥 시호도를 선정했습니다. 2015년 남도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인 김환기 아트 페스티벌 안주아도 랩소디의 결과물 발표 전시회가 목포 종합예술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환기 화백의 작품 100여 점과 함께 국내외 작가 30명이 참여하는 본전시, 7주 동안의 교육을 받은 신안 초중학생 60명이 그린 그림도 함께 전시되며 오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순천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행복발전소를 운영합니다. 지난 9월 5일 순천만정원에서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으로 순천을 선포할 때 발표됐습니다. 스포츠 뉴스